수 없다. 무서워. 제 2화. 1968년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날 밤, 윤숙이는 친구 숙자와 함께 마지막 상영하는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자 어느새 비는 많이 잦아들어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윤숙이와 숙자의 집을 가려면 여자중학교 앞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학교 앞을 막 지나려는 그때였다. 통금을 앞두고 있는 늦은 밤,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누군가 일본 사람들이 신던 게다를 신고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다. 숙자야, 이 소리 들리지? 응, 들려. 계단 소리. 한밤중에 누가 게다를 신고 학교에서 나올까 생각하며 윤숙이와 숙자가 동시에 학교 쪽을 바라보는 순간 윤숙이가 큰 소리로 숙자에게 소리쳤다. 숙자야, 저기 하얀 소복 입은 여자 보이지? 어디? 어디? 저기 학교 계단 쪽에서 이리로 오고 있잖아. 아무도 없는데? 이리로 오고 있잖아. 아무도 없다니까. 네가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저기 하얀 소복 입은 여자 진짜 안 보여? 윤숙이가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자 숙자가 학교 안을 돌아보고는 아무리 봐도 소복 입은 여자는커녕 한복 입은 여자도 안 보인다. 숙자야, 그럼 계단 소리는 지금도 들리지? 들려. 윤숙이는 소복 입은 여자가 숙자 눈에 안 보이고 자신에게만 보이는 게 너무 무서워 발이 떨어지지 않아 눈을 질끈 감았다. 다시 눈을 뜨는 순간 눈앞의 광경이 너무 소름 돋아 숨이 쉬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빠르게 걸어오는 계단 소리와 함께 학교에서 나오고 있는 여자를 훑어보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여자는 하체가 없이 상체만 둥둥 떠서 윤숙이와 숙자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윤숙이는 당장이라도 하체 없는 여자가 덮칠 것만 같았다. 귀신이다. 윤숙이는 숙자 손을 잡고 냅다 뛰었다. 윤숙이 손에 끌려가던 숙자가 윤숙이를 불렀다. 윤수가, 정신 차려. 보이긴 뭐가 보인다고 그래? 귀신이라니까? 윤숙이는 너무 놀란 나머지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뒷목을 타고 내려와 벌렁거리던 심장마저 멈춰버릴 것만 같았다. 너무 무서워 도저히 움직여지지 않는 다리를 억지로 끌고 달려보았지만 비가 오는 탓에 쉽지가 않았다. 이 시절엔 비가 오면 땅이 질퍽거려 장화를 신지 않고는 다닐 수 없었기에 질퍽거리는 진흙땅에 장화를 신고 달리려니 아무리 달려도 발은 떨어지지 않고 계단 소리와 점점 가까워지고만 있었다. 또각. 금방이라도 상체만 떠다니는 귀신에게 잡힐 것만 같았다. 윤숙이와 숙자는 얼마나 미친 듯이 뛰었던지 빗소리를 뚫고 들리는 또각거리는 소리가 게다 소리인지 심장이 뛰는 소리인지조차 모를 지경이었다. 그렇게 달려 겨우 숙자를 먼저 집에 들여보낸 윤숙이는 또다시 미친 듯이 뛰었다. 아무리 뛰어도 집에 도착하려면 심리는 더 남은 것만 같았다. 혹시 숨이라도 쉬면 잡힐 것만 같아 윤숙이는 숨도 쉬지 않고 뛰어 집에 와 방문을 걸어 잠근 뒤 문고리를 부여잡고는 다다다 이를 부딪히며 엄마! 소리를 지르곤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음날 정신을 차린 윤숙이는 언젠가 동생 윤정이와 함께 여자중학교에 갔던 일이 떠올랐다. 그땐 동생 윤정이가 하던 말을 별것 아니겠지 넘겼었는데 어제 같은 일을 겪고 나니 새삼 윤정이에게 미안했다. 어느 날 윤숙이는 동생 윤정이와 여자중학교에 그네를 타러 갔었다. 그네를 한참 타다 잠깐 쉬려고 학교 정원 옆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동생 윤정이가 뭘 보고 놀랐는지 갑자기 소리쳤다. 언니! 얼른 뛰어! 언니야, 빨리 뛰어! 윤정아, 왜 갑자기 뛰라고 했어? 언니가 쉬길래 나도 쉬고 싶어서 언니한테 가려는데 시커먼 사람이 두 팔을 쫙 펴고 언니한테 가고 있잖아. 너무 놀래서 언니한테 그냥 막 뛰라고 했어. 그래? 잘했어. 윤정아, 우리 동생 용감하네. 용감한 우리 동생 덕분에 언니가 살았다. 하고는 윤숙이는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만일 그때 윤정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소복 입은 여자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여자중학교에서 한 여자아이가 큰일을 당할 뻔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해질녘에 아이들 여럿이 여자중학교에서 그네를 타고 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소리쳤다. 야! 누가 내 눈 가렸어? 예! 네 눈 가린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 가리고 있잖아. 하며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그런 아이를 보고 무섭다며 모두 도망쳤다. 혼자 남은 아이는 눈을 가리고 있는 손을 치워달라며 아무리 발버둥쳐 봤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겁이 덜컥 난 아이는 엉엉 울며 살려달라고 학교가 떠나갈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마침 학교를 돌아보시던 소사 아저씨께서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 아이는 참배를 당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윤숙이는 왜 자꾸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해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예전 여자중학교에서 무차별 학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번 사건이 일어났던 정원이 위치한 곳이 바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총살시켜 죽인 자리였던 것이다. 윤숙이는 너무 기가 막혔다. 얼마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으면 영혼들이 떠나지 못하고 사람 눈에 보였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려왔다. 윤숙이는 너무도 끔찍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한없이 눈물이 흘렀다. 억울한 죽임을 당한 분들도 모두 한때는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니 소복 입은 여자를 봤을 때의 무서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윤숙이는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그분들의 명복을 빌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어드린 착한 윤숙이의 마음이 고마워서였을까. 그 뒤로 여자중학교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소복 입은 여자는 왜 학교 밖으로 나오려 했으며 윤숙이 눈에만 보였을까요? 만일 소복 입은 여자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기다렸다면 윤숙이와 숙자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윤정이가 본 시커먼 영혼은 그리고 아이의 눈을 가리고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언가 할 말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건지 끝내 말하지 못한 그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글을 쓰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꾹!